네, 이제 마우스 복싱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정말 피 터지는, 물론 그렇다 진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 터지는 말의 싸움들이 오고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 어쩜 우리는 진실을 또 바라볼 수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승환 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수 이름이랑 똑같으시네요. 천일 동안. 천이 노래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요. 천일 동안. 이거는 연습을 하세요. 아닙니다. 천일 예. 동안.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100일 동안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00일 아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어느 총 연설 같은 거 가셔도 노래 시키지 않으세요? 송년회 가시면? 그럼요. 송년회요? 네. 이것저것 합니다. 자, 지금 드시고 계신 커피는 읍천리 382 커피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환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시죠? 네네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프로님은 제가 항상 매불쇼 예전에 많이 볼 때.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 아유, 구독자죠. 30만 때부터 봤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 그렇게 뭐. 정프로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촌철살인? 촌철살인. 네. 사람 여러 쪽이었습니다. 네, 그 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촌철살인의 매력, 정프로와 함께하는 마우스복싱 이승환 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부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중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랑 분위기요. 네. 중랑 분위기 항상 주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승환이 열심히 하고 있고 한번 바꿔보자는 바람 불어오고 있고 네. 중앙만 잘하면 된다. 국민의힘 중앙당만 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승환 뽑아줄 텐데 이 중앙당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잘 안 간다. 네. 날씨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당이 못해서 내가 지금 의원 못하고 있다. 네, 이승환 위원장님. 중남 많이 추울 거예요 지금. 네. 예, 영하입니다 영하. 날은 풀렸지만 아마 체감하시는 기온은 그럼요. 영할 근데 중랑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세가 좀 강한 전통적으로 그렇죠. 강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 주민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지난번 네. 지금 중랑구에 총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스코어가 7대 2입니다. 7대 2인데 김덕규 전 의원이 4번 하셨고 박홍근 의원이 3번 했고 저희 당에서 2번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더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좀 지지해 주는 게 있었고 박홍근 의원도 40대 초반에 네. 초반에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지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네. 서울구청장 강남 빼고 다 뺏겼을 때 우리 중랑구는 우리 당 구청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3선을 달성했는데 그래서 젊고 새롭고 더 능력 있고 합리적이면 뽑아주는 합리적인 중랑구라서 이번에 좀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합리적으로 박홍근 의원을 3선을 시키셨죠 이렇게. 그 3선 했으면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그래. 대통령 다녀간 게 도움됩니까? 아니면 꼭 그렇진 않습니까? 아유 그 추운 날에 아니 왔다 근데 가시고. 궁금한 거 네. 지금 영산에 계시다 나오셨잖아요. 대통령실에 네네. 나오실 때 그러면 대통령이랑 둘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선거에 쓸 사진 찍고 나오셨나요? 그거 아니 저는 예전 사진도 많아요. 그래요? 선거 경선 캠프 때부터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그 용산 동료들 보면은 너무 그 사진부터 걸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돼. 득이 될까요? 득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 쓰실 거예요? 예? 저 출마 안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약간 좀 팽팽한 게 느껴지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도움 될까요? 이재명 대표 함께 찍은 사진 쓰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원래는 뭐 당대표 혹은 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선거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선거에서는 그렇죠. 약간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만 하더라도 너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다 넣는 거예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걸 당에서 못 쓰게 했거든요. 당 대표 그러니까 어떤 대표 경력 할 때 아니면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 대표 경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청와대 뭐 행정 뭐 선임비서관 뭐 이렇게를 그래서 문재인을 아예 못 넣게끔 했거든요. 그 파급력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대통령 사진 옆에 그냥 합성으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경선 때고 지금 중랑은 1대1 구도예요. 저 말고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말고 없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은 현안 이야기 조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국민의힘 네.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오늘부로 위원들까지 딱 이제 진용을 짰고요. 네. 위원들 참 몇몇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김예지 의원은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거고 민경우 소장 같은 경우는 좀 86 운동권에 대립되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고 김경률 회계사는 또 86 운동권을 넘어서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좀 위선적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구자룡 변호사는 또 워낙 우리 인재 영입도 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박은식 원장은 박은식 원장이 인재 영입하고 구자룡 변호사고 같이 들어왔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뿐만이 아니고 그 약간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좀 어떤 총동원되지 않았나. 약간 주목할 만한 게 정치인이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아까 브리핑 시간에 나온 얘기로는 조국 저격수, 네. 이재명 저격수, 네. 586 저격수 이렇게 이제 배치했다는. 그래서 어제 뭐랄까 이게 출마가 아니죠. 수락연설에서 나왔던 그 네. 길대로 간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기조로 갔는데 네. 저는 비대위원 몇 면을 봤는데 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 위원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뭐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민주당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대표가 안 보여서 문제예요. 아까 국민의힘의 미래가 안 보인다. 아니 비대위원 봤더니 네. 그냥 누구 욕하기 바쁜 사람이고 어떤 뭐 까기 바쁜 사람들이지 네. 어떤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동안 뭐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수락연설문에서 없었으니까 당연히 비대위원도 그렇지만 뭔가 이 사람들을 봤었을 때 와, 야 이런 사람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컨텐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과 어떤 정책을 내놓는 건 이제 그 뒤에 얘기일 거고 사람 자체를 볼 때 전혀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전혀 희망도 그래요? 국민들에게 희망이나 미래를 보여줄 수 없는 인선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장점은 뭐 있습니까? 장점이요? 이분들의 장점. 뭐 아직 그 이제 긁지 않는 복권들이 단체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복권 판매소가 된 거예요? 네, 긁어봐야죠. 그건데 기억자 보일걸요? 꽝의 기억자가 많이 긁어보셨네. 네. 로또는 6개 맞추는 겁니다. 긁지 않은 복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젊은 분도 있더라고요. 21살? 네. 21세 네. 청년도 근데 계신 뭐 것 같고. 그 우리 당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지난 총선까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난 총선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 딱 4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 진영이 좀 미쳐 있었어. 우리 한 180석 갈 거다. 막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네네. 그때는 4년 이제 전에요? 자유한국당. 예.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랬었죠. 그때 조국으로 대한민국 양분나 있어서 막 이제 이 정권 심판 선거 간다. 뭐 그리고 우리는 그 보수 진영 대통합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새로운 보수당하고 또 그때 김재섭 천하람 이런 그 청년 창당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창당 준비 위원회가 27개인가 있었는데 네. 그때 막 붐이었어요. 붐이었는데 우리가 다 흡수하고 그러다가 딱 2020년 딱 들어오면서 코로나 터지고 터지면서. 그리고 막 이제 이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을 지원해줘야 된다 터지고 그런 다음에 재난지원금 나오고 하면서 여세가 싹 이 휘몰아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제일 위기라고 느낀 게 1월 15일에 3당에서 1호 공약들을 발표합니다. 그때 민주당은 뭘 했냐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딱 체감되고 느껴지는 거니까 저거 괜찮다. 그리고 정의당은 좀 오버 같지만은 청년 기본 자산 3천만 원. 약간 이건 못 믿었지만 괜찮다. 기본 자산을 좀 챙겨주겠다 하는 건. 근데 우리 당은 뭐였냐면 공수처 폐지.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우리 당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구나. 지금 피해 의식에 의해서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기류가 많이 달라요. 왜? 첫 번째 환상에 빠져 있지 않다. 국민의힘이 네, 지금 아닌데. 그때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위기론이 더 지배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아젠다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영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170석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예 아니에요. 170석이요? 네, 지금 약간 보고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엑스포처럼? 아니 그때 엑스포나 저번 강서구청장 보고선거 때처럼 뭔가 지금 보고가 잘못 들어가고 있어요. 보고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지. 여기 일단 영산 아니, 대통령실에 아니, 그런 보고 오셨다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보고 얼마 전에 인적 개편 다 됐잖아요. 아, 그지 그 보고 아니, 있던 사람 날라갔습니다. 아니, 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총선 나가는 실제로-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보고 그런 보고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용산에서 이제 행정관, 비서관 출신들 한 30명 정도 나왔잖아요. 네. 용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던 보고와 나와서 실전에 뛰어보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리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승만 위원장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엄청 희망에 찬 그 안에서는 그랬겠네요. 아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제가 언론사 그래서 다 맨 나셨죠? 처음에 제가 반성을 했던 게 네.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임명된 지 딱 한 100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딱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서요? 예, 추석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 수도권 선거 뛰는 사람들 네. 보면은 5가지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 5가지나 돼요? 네, 뭐 환상이. 5가지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것이다. 아. 민주당은 분열될 아. 것이다. 우리 당이 더 이상 뻘짓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하나도 맞는 게 없네. 맞아요. 이게 추석 전까지는 와. 이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근데 이재명 언제 대표 깨진 거예요, 그게? 구속 불발, 아.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 아, 선거. 패배, 딱 이게 딱 오면서 아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외적인 거에 기대고 있었구나. 우리 자구책을 좀 찾아야 된다. 자군책 안 찾잖아요. 찾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중앙에서 한동훈 찾- 비대위원장이 찾으셔야죠. 한동훈은 위원장 역할을 하고 저는 제사 있게 찾으면 됩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중앙이 잘해야 한다고. 그럼요. 근데 지금 중앙이 잘해요? 잘할 겁니다. 본이 힘들어. 아, 너무 저 구석으로 몰지 마요. 아, 이승환 지금 위원장님 힘들어. 그만이라잖아. 그만. 네. 자, 그러면 일단 수락 연설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당 연설문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탈당, 전 네. 대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연설문이 아마 길이로는 좀 더 길었던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표정은 조금 더 뭐랄까 좀 비장해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평소 표정과는 좀 다른 느낌? 네,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두 분은 두 연설문 가운데 어떤 쪽에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으신지 우리 이승만 위원장님? 둘 다 너무 다른 맛이라 네. 이게 뭐 이 마라탕과 똠양꿍 같은 거라서 너무 누가 마라탕이고 누가 똠양꿍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네. 좀 마라탕을 좀 더 매운맛을 갖고 아, 예, 아니 그런데 저는 두 개가 너무 다른 성격이라 뭐가 더 잘했고 못했다 이건 좀 아쉬운데 근데 저는 다만 네. 상계동 노원구가 저희 지역구 바로 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 저희 그렇죠, 그렇죠. 예. 중랑 위가 저 네네. 노원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중랑 사셨다고 얘기하셨죠. 중랑에도 살았고 노원에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바로 위가 이준석, 그 옆에가 도봉의 김재섭, 제 바로 밑에가 김병민. 아.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고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젊은 분들이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연고지에서 정치를 하는 같은 지역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네. 어떻게 해서든 상계동에서 이준석 한번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근데 어제 저는 그 기자회견 처음에 이제 준비 과정을 보면은 상계동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자주 가던 단골집에서 있잖아요. 마포 숯불갈비. 네, 근데 지역 주민보다 네. 기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준석의 정치다.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중앙의 조명을 더 받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그냥 기자들이 않았나. 많이 몰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원래 그 정도가 되면은 12년 동안 한 당협을 지킨 위원장이 나 이제 그만둡니다 하고 나갈 거면은 그 앞에서 최소 수백 명 지역 주민들 당원들이 와가지고 네. 좀 울고불고 해야 돼요. 그게 이 그동안 쌓여왔던 정치적 정의지.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아쉬워요. 대표에 대한 조금 뭐 이렇게 그 과거에 어떤 조금 단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너무 스킨십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공중전에는 아주 특화가 돼 있죠 본인이. 근데 지상전에 좀 네.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근데 어저께 되게 팬들도 많이 와 계시고 지역 주민도 많이 와 계시 바깥에 계시던데요. 저는 보니까 근데 저는 채점을 굳이 해보면. 예, 굳이 해보면
그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수락 연설문은 한 40점 정도. 40점? 네. 40점이요? 40점이나 너무 높은가요? 아니 뭐 완전 50점 만점에 40점. 아니 그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만점 만점에 정말 완전 낙지점인데. 낙제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 이하라니까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분명히 네. 그날 수락 연설문 나온 날 제가 저녁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내일 이준석 대표의 탈당 연설문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어떠한 리더인지. 네. 역시나 저는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정말 연설문은 100점 만점이다. 100점 만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진짜. 너무 극명하게 달랐어요. 아. 한 사람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왜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문이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대위가 출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면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왜 졌어요? 아 이재명 대표랑 못 싸워서? 아 그래서 뭐 강서구청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17% 차이를 줬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못 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바뀌셔야 된다. 지금까지 뭐 민생보다는 이념에 앞서시고 뭐 이런 부분들 하지 마셔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왔어요, 비대위원장.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운동권하고 개딸 전체주의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거 우리 당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본인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국힘 얘기는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해야죠. 비대위원장인데. 당대표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그러면 뭐 그렇긴 정부 하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어떤 민생에 대한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라는 비판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좀 제가 직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드는데 전혀 미래란 말도 없고 통합이란 말도 없어요. 민주당 물론 뭐 박멸 정도만 지금 그렇죠. 그냥 얘기한 민주당 것 요구한 같다. 것밖에 없어요. 기존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냥 야당 의원들하고 네. 싸웠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또 그러네. 뭐 어떻게 참으실 겁니까, 요 얘기? 아이고 이제 총평 들었으니까 제 총평 다 들어야죠 일단. 일단 다 네. 들었어요. 네, 다 근데 하여튼 저는 네. 근데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저는 기자회견문은 미래 공용어가 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방점을 주고 싶고 네. 어찌됐든 간에 참 두 분의 극명한 연설문이 저는 아마 판단하지 않아요. 네, 한동훈 40점, 이준석 10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우리 설 변호사님 이준석 신당 합류 아니. 공동 당 대표. 그렇게 매료됐으면 아니. 그렇게 너무 마음에 들면 걸로 가라. 아니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가서 그 얘기 장서청 소장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왜 안 가? 아니야. 아니 근데 높이 평가는 하지만 뭐 제가 진영이 이쪽에 있으니까. 진영이 뭐 중요합니까? 여튼 이준석의 그 연설은 100점이었다. 그럼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연설 중에 기억 남는 게 이제 콜로세움에서 아고라로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뭐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현장에서 피 튀기는 거 구경할 거냐 아고라로 와서 네, 미래를 토론하자. 논하자라고 했는데 그 콜로세움의 막시무스가 이준석이었어요.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당 대표이고 또 최고위원이고 하면서 그렇게 피철감 나는 그 현장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칼하고 방패 내려놓고 천 이제 그만 둘러씌우고 싸우자. 이제 아고라로 가자라고 하면은 그 천에 다 피자국 묻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설득력이 없다. 네,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에 대한 걸 다 배제해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다 내려놓은 거지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공감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장관의 포인트는 두 가지 봤어요. 일단 네. 86청산. 이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좀 다른 거 뭐 동료 시민 뭐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누가 이기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얘기하실 때는 네. 꼭 요걸 하셔야 됩니다. 네. 누가 이기는지. 누가.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두 가지를 네. 포인트를 봤고요. 저는 86청산 이게 우리가 86 세대를 다 지칭하는 게 아니고
86 운동권의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청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그 민주당 얘기는 아니 그럼 네. 우리 민주당이 알아서 할 거지 왜 네.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래서 자당의 얼마 전에도 86 정치인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86 세대지 86 세력은 아니죠. 아니, 운동권 거기 세력은 아니죠. 홍석준 의원이신가요? 네. 그분도 옛날에 운동권이셨어요. 또 누구 있죠? 뭐 다른 분 없어요. 그분 운동 이제.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운동 많이 딱 봐도 운동 많이 안 하신 것 같잖아요. 네, 그분 한번 나오셨습니다, 홍근수. 네, 네. 저는 재밌어요, 그분. 네. 86 그 운동권 세력의 네. 청산을 얘기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대한민국이 건국의회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영속하고 있는 세력이 86 운동권이에요. 86이라는 단어 자체가 94년도 386 컴퓨터 나올 때 그때 나왔던 단어인데 아직까지도 86 운동권이 맞아. 686 되면서 쓰고 있는 아. 이 상황. 보통 이 사람의 한 세대 30년으로 치잖아요. 정치 한 세대 가는 거는 10년이면 되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영속했으면 네. 이제 다음 세대에게 길을 터주거나 자연 도태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저는 이 모습이 그 숙주란 표현 썼습니다. 기생한다고. 예, 저는 여기에서 네. 그 전대협과 그 한청년의 좀 이제 세대 교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운동권 세대 교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군부와 신군부의 싸움. 너네 많이 해먹었으니까 우리도 좀 해먹자라고 하는 그 운동권이 영속되는 거. 권력은 독점되면은 이게 악해지고 영속되면은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 얘기 하냐잖아요. 아유, 지금. 저는 아니, 민주당이었어도 근데 이승원 네. 위원장은 그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요? 박홍근 의원이 같은 지역구 민주당 의원인데 거기가 86 운동권이거든. 아 거기가 나가리가 되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데 본인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또 누가 있냐면 네. 우리 평택의 김한정 위원장도 우리 중랑구 출신이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이 네. 그 우리 동네에서 중학교 나와서 아, 중고등학교 그래요? 나오고 또 했어요. 저는 이 86 운동권에 장악된 민주당 정치권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래서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제 배지 달고 새로운 주류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의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86세대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고 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거 뭐 그냥 가만 냅둬도 국민들로부터 선택 못 받는 이 86세대 실망스러운 86세대들 때문에 민주당 안 찍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괜찮은 건데 네. 왜 굳이 586세대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더군다나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아마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 도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멱살 잡고 아니, 끌어내야 그러니까 되는 그건 겁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돼. 저도 당 내에서 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수박이니 뭐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아 여기도 수박입니까? 아, 뭐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존재감이 왜 이렇게 없어요? 아, 수박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에서 하는 게 친명이냐 비명만 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86 저는 선배들이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조용히 있어 그냥 나 조용히 있어. 뭐 떠들 거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아 조용해 그냥 친명 비명만 얘기해. 그 비명으로 꼽힌 사람들 몇 명은 정리되면 돼. 너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당 내에서 86 세대들 물론 세대 전체를 뭐 다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 거기 잘하신 분도 계시고 뭐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는 생활 정치인이 되셔버렸구나. 직업 정치인이 물론 직업 정치인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당연히 4년에 한 번씩 그냥 되돌아오듯이 뭐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갱신하듯이 저는 그렇게 공천받아서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정치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86 세대들은 아무래도 오래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 인정하고 교체가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당 내에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설주환 화이팅입니다. 뭐 당내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네. 뭐 상대 당에서라도 네. 만약에 그 세대를 물러나게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면 상대 당에서 좀 아픈 얘기 하더라도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네. 굳이 한동훈 못 비대위원장이 바꾸잖아 당내에서. 아니죠 이제 공천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제 뭐 공심이 이제 공관이 이제 들어서고 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굳이 알아서 잘 할 건데. 당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맞습니까? 누구야? 586?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이죠.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86 운동권이 저는 다 그렇다 이렇지는 않아요.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의 권력은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얘기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누구에게 지금 가장 많이 그러면 실려 있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일 거고. 이재명 대표 쪽이죠. 예. 집행부가 지금 가장 큰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들 그렇죠. 최고위원. 그렇게 이제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난 시스템과 권력의 크기가 동일해요. 왠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 게 근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몰라. 뭐 뒤에 있는 뭐 진짜 비선 실세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모르네. 저 알아도 모른다. 그리고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네, 알아도 능력입니다.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모른 척 해야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좀 직설적이라 그러긴 한데 이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북한까지 갑니까? 네, 최고 지도자가 은둔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그 가장 강력한 열망은 내 체제를 유지시켜줘라. 민주당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은둔 중이라고요? 은둔 중이죠. 이재명 대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난 또 누구 숨어 있다는 줄 알았네. 그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인데 밖에 네.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은둔 중에 아니요, 있다. 활동하세요. 이재명 대표 뭐- 되게 뭐 하세요? 바빠요. 되게 일정은 바쁘세요. 크리스마스 때도 뭐 이렇게 연탄봉사가 뭐 하지 연장봉사 않았어요?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예, 했던 것 같은데. 배식봉사. 아 재판 받느라 바쁘신 거지. 나는 이것도 이 조롱으로 가시네. 근데 아무튼 최고 지도자가 은둔하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의 가장 큰 열망은 내 체제 유지시켜줘라. 라고 하는 것. 본인 대표. 아무리 뭐 김정은도 그 인민들 굶어 죽고 하더라도 자기 체제 유지가 우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붙잡고 있는 마지막이 이 핵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법권으로 특검 남발하고 하는 이거 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만 이재명 대표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비교되지 않나. 뭐. 오늘 아마 이재명 지지자분들로부터 아마 뭐가 많이 배달이 좀 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청률만 오르면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여긴 출연자들이 우리 시청률을 더 걱정을 해줘.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한번 나와야 되나 여기 한번. 이준석 대표 나와서 욕을 해야지. 나와서 욕을 해야 돼요? 나와서 욕. 아니요 그날 저도 봤는데 보셨어요? 네, 엄청 분위기가 너무 업됐더라고 막 그날. 이준석 씨가 아니 그 우리 제가? 정프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막 이게 으쌰으쌰 이거. 왜냐면 이제 막 그때 동접자 막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워낙 셀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실수조차 우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예. 들으면서 몰랐는데 나중에, 예. 기사 된 다음에 저도 나중에 기사 그랬어? 된다며 그러면서 아주 그래서 심히 사과드렸습니다 저희가. 여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수락 연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탈당 연설 뭐 요거는 이제 보실 때 우리 설주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너무너무 별로였다. 그거였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옆에 학교에서 초천재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데 야 제가 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무슨 말을 할까 되게 막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어깨에 막 빡 들어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와서 하는 얘기 들으고 뭐야 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약간 물론 뭐 아무것도 그런 느낌에 약간 엄청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수학연설을 보고 엥?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그 연설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어제 이제 새 뉴스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남평호 씨가 내가 그 제보했다. 내가 본인이다. 최측근이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오늘 저희 첫 출연자로 나왔어요. 네네네. 다른 어디에도 안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을 쭉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요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가 완전히 이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건 뭐 그렇게까지 의무부여할 건 아니라고 이제 보시기도 하는데, 우리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남평호 실장님이 이 부분을 했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은 이걸 당시에 이낙연 대표 쪽에서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라는 부분은 뭐 그 당시도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라서 저는 뭐 이게 큰 문제인가? 저는 이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으로 가는 수순이다, 아니면 신당으로 지금 신당 창당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럴 때 이제 종 한번 치시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죠. 다 들어봐야죠. 다 들어봐야죠. 다 들어봐야죠. 참 너그럽다 진짜. 아니 신당 생각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정말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미 갈라진 건 갈라진 거고 이미 아니면 갈라지지 않을 수도 여전히 있다고 보나요?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 저는 여기 포인트가 그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정말로 회군의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이 회군의 다리 끊는 기자회견이에요? 네,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안는다면은 그렇지. 이건 정말 우리 같은 정말 위협이다. 그렇지. 위협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네네. 그런데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이 미울까요? 한동훈이 미울까요? 누가 미울 거라고 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이거 이제 맞추면 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왜 믿겠어요? 그냥 저쪽 당 대표인가 보다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은 밉지 않다고요? 아니 미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따지면 네. 뭐 이낙연 대표가 더 믿겠죠. 그래요? 정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대장동이 21년 8월달에 그 경기 또 그 지역 언론에서 처음 네,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조선일보 발로 이제 사건이 커지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경기도지사 때 해경국 문제 이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공격 포인트는 경기도지사 그때부터 해서 다 내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진짜 명전세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치를 엄청 세게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용이 될 수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장동에 대한 실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이서 경선하실 때 얼마나 치열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고 네. 둘 다 그때 나온 얘기로 두 분 다 처벌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서 뭐 누가 제보했냐 만약에 그거 가지고 문제 중요한 삼지는 건 아니다.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보를 누가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보고. 이재명 대표 포함 아마 그 지지자분들은 아마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알고 네.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특히나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또 바뀐 거 아니겠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용서한다는 거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절대 포용하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네. 그렇게만 대략 알고 있는 것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다 내가 했어 이렇게 기자회견 정치는 나왔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네. 일반 개인 의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면 어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크게 가셔야죠. 정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죠. 대국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안아주는 걸 기다리거나 바랄까?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난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네. 내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본인도 기다리고 있다 답을. 근데 저는 차라리 한번 찾아가시던지.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찾아가? 아니 일단 그래서 좀 만남을 최대한 뭐 밑에 분들 이렇게 통로가 있을 거니까 연락하시는 통로가 있을 테니까 저는 해가지고 좀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보도 나온 게 그 누굽니까? 김영진. 김영진 씨가 의원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아마 유영찬 의원한테 연락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밑에서도 좀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아마 안 만나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손에 구체적인 걸 주라. 네.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그냥 만나고 말면 네. 오히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만 손해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만남의 조건이 이제 지금까지 보도 나오기로는 이재명 대표 사퇴잖아요. 이제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네. 사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무슨 이유? 물론 사퇴를 해서 네.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쨌든간에 좀 구체적인 어떠한 좀 뭐 선물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만나면 이낙연 대표는 사진 찍기용으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밑에서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뭐 내놓으면 만나는 게 괜찮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비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공관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준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분들 역보이는 것이지.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공관이라든지 뭐 그쪽을 공천에 관련한 걸 주시는 아이디어가 것 같잖아요. 없으시네. 아니 선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하고 뭐 하면 돼요? 이낙연 대표가요.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해주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뭐.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 네, 뭐 그걸 오히려 하시는 게 낫지 이재명 않을까. 대표 체계에서 체제에서 공관위원장. 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네. 총선 목표로 과반에서 한 석 더 얻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180석에서 그렇게 30석이나 낮춰서 얘기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더 의석수 더 많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줄 친위대가 필요하고 그 친위대는 내가 공천 줄 거다. 저는 이게 강서 선거의 진교훈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쳐드릴게요. 네. 진교훈 후보를 데려와서 네. 입당시켜놓고 이거 그대로- 11명 그대로 있던 경선하던 사람들 빼버리고 좋아. 공천주로 네. 당선시킨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친위대 모집이다. 공천권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분이 마지막 만났을 때가 언젠지를 기억해 보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단식하면 만날 수 있다. 단식할 때 만나서. 단식할 때 만났죠. 맞네. 네, 단식할 그때 때 만났죠. 만났었네. 아유 또 굶어야 돼 그럼. 아이 괴로워요. 한 30일 해야 되니까. 괴로워요. 아.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총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총선에 이기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탄핵 저지 선거 나를 지켜줄 100명만 있으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도 안 보여. 네. 거기에 인물을 영입하고 있지만 인물들이 어디로 가야 될 그리고 그 영입 인재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배치받으면 네. 그분을 좋아하시겠어요? 뭐 이수정 교수님은 좋아하시더라고. 본인은 뭐 가서 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 말고는 그 자기 분야에서 다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분들 데려와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에 어디 나가세요 하면 흔쾌히 나가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중랑으로 온 이수만이 있습니다. 아 지금 당이 위기인데 어떻게 본인 선거만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살아야 당이 삽니다. 이게 의원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만 살면 돼. 아니 저는 나만 살면 돼가 아니고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 그 왜? 그건 맞죠. 예. 아, 진짜로요? 그래요? 아, 그게 맞아요? 중앙에서 네. 만약에 이승만 위원장이 될 정도면 네. 수도권에서 거의 아. 절반은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아, 그건 이제 당의 승리의 증거일 수는 있죠. 그럼요. 그죠? 제가 바로미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 승리의 증거일 수는 있으나 본인의 승리가 당의 승리는 아니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아 그럴 일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절대. 아 그리고 앞에 계신데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다 해서 지금은 허니문이죠. 이번 주 왔으니까. 아니, 근데 그 조만간에 이제 1월달 넘어가고 그러면 네. 금방 드러난다. 저는 뭐가 드러나죠?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한동훈의 실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사람의 비위라든지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정치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다. 보여줄 그럼요. 겁니다. 금방 이제 나오죠.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야당 대표 예방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또 언제 만나요, 만나시고. 진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예 안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비대위원 꾸린다고 안 만난다는 것 같던데. 아니, 아이, 뭐 만나긴 만나겠죠. 원래는 이제 저 당 대표 되면 가야지. 상대당 찾아가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진짜 아니다. 그건 윤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찾아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날 수도 있나요? 아예 그러진 않죠. 온다는데 뭐 그걸 아, 바꿔요. 그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대조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어제 워딩도 셌잖아요. 뭐 중대 범죄 혐의자, 뭐 검찰 사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상대방 이재명 대표 그냥 까고 욕하고 그거 외에는 그 이상이 없어요. 뭘 앞으로 뭐가 있어요? 솔직히 법률가 저도 법률가지만은 검사들이나 법률가들은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었던 일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처벌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20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이게 금방 바뀌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 하지? 하면 글쎄. 근데 오시자마자 정말 내가 거의 느낀 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나 기존에 계신 분들 협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설문도 혼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연설문 그렇게 고작 혼자 쓰니까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잘 나왔습니다. 혼자 써서 저 정도면 너무 잘 쓴 거죠. 그럼요. 나는 정말 어떤 일간지에서 그거 너덜너덜해졌다. 아니 그게 칭찬 기사예요, 비판 기사예요. 매기는 건지 아니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고쳐 쓰고 고쳐 쓰는데 고작 저거야? 그래도 우리 위원장은 딴 얘기는 안 하십니다. 뭐 이런저런 현안 물어봤을 때 전혀 딴 얘기 돌리시는 이재명 대표보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딴 얘기 돌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묵묵무답으로 이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위원장은 정확히 묻는 말에 대답하십니다. 아니 김기현 대표님도 이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할 때 곤란하시니까. 이미 끝난 분을 또 뭐 이렇게 아니 우리 다 끝난 분이시잖아요. 여성연결 대표. 아 그러네 전 대표네. 네. 전 대표 이제 요 정도 그만하고요. 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사실 뭐 내일이 뭐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뭐 내일부터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중랑 주민들께 혹은 뭐 국민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뭐 등등께 네. 끝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떻게 이승환 위원장님부터.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이 이승환입니다. 야, 인사부터 재밌다.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 서울시장, 장관들께서 중랑구 다녀가셨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승환의 북콘서트가 대서광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네. 산타께서 크리스마스에 왔다 가셨고 아하. 이제 새해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산타죠? 아, 그럼요. 네, 중랑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 PD님이 중랑구 주민이라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갑인지 을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을입니다, 을. 막 그래요. 을입니다. 해당 지역구나. 그럼요. 정확합니다.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국에 왔을 때도 가장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요?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혹시 빵꾸 나면은 딱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이면 오니까 네. 1시간 20분 전에 부르셔도 달려옵니다. 아유, 좋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중랑구 신내동입니다. 신내동. 네. 신내동. 네. 거기 한국의 집이라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이 저는 약간 좀 와닿았던 거는 왜 노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뭐 그 마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제쯤에 저 노원구 상계동 그 맨 위에 있는 여기 뭐죠? 그 당고개요. 당고개역. 네. 당고개역 옆에 있는 그 무슨 현대 아파트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잠깐 살았었어요. 네. 거기 살다가 면목동으로 내려왔다가 네. 그다음에 군자동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호선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러네. 거죠. 네. 네. 그랬다 지금은 이제 저 대방동까지 와, 강남 넘어가셨네. 한강을 넘으셨네. 거의 뛰어넘고 거기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뛰어넘고. 대방동으로 왔는데 그래도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서 이런 거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만점짜리 연설문이래. 또 만점까지 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사 한번 설주한 위원장님도 하실까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민주당원분들도 연말 건강하게 또 보내시고 1월 달부터는 또 민주당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아마 저 좋은 수를 아마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민주당에게도 좋은 날이 또 올 것이고 내년 선거도 뭐 또 앞에 계셔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수도권도 뭐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보통은 이제 장고 끝에 악수가 이제 같이 좀 호응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 장고 끝에 선수가 요즘 나오는 너무 장고가 길어지시긴 했어요. 솔직히 좀 답답해. 보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하여튼 국민들이 좀 이재명 대표를 막 그렇죠, 좋아했던 사이다인데. 좀 사이다고 시원하고 즉각 뭐라고 딱 해주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 좀 요즘 별명이 이낙연 대표랑 캐릭터를 바꾸시기로 하셨는지 엄중제명이 돼가지고. 엄중제명입니까? 자, 하여튼 두 분 여튼 어느 당이든 간에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당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또 열심히 활동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